네, 선거 전략의 권위자죠. 이영작 박사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진짜 초읽기인데 3주도 안 남았는데 이 정도면 뒤집을 시간은 충분하다고 엊그저께 말씀하셨는데 충분하죠? 제가 이제 1997년 네. DJ 선거에 제가 그 핵심으로 들어가 선거운동 전략을 짜고 그랬잖아요. 예, 총사령관이셨죠 그때. 예. 총사령관은 좀 어폐가 있지만 아무튼 하여튼 뭐 선거 전략에 뭐 이제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그때 DJP 연합 전에 그러니까 11월 한 10월 하순에 네. 그 당시에 내가 한 조사는 지금은 내가 조사할 수가 없어요. 한국 그 선관위가 너무 이상해져 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자유롭게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11월 말 되니까 뭐 2, 3%로 줄어들었어요. 예. 5%? 그래가지고 그때 뭐 뒤집힐 수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선거 전날에 내가 한 조사에서는 DJ가 뒤집힌 결과도 나왔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거의 다이나믹은 참 재밌어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충분하다. 3주 안 남아서도 18일, 17일. 그러니까 그때 내가 11월 말에 네. 12월 18일이 선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18일 남은 상황에서 거의 뒤집어질 뻔했어요. 네. 1.7%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선거가 2, 3일만 더 갔더라면 뒤집혀질 수도 있었어요. 네, 사실은 그때는 그 IMF라는 그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우파들한테 굉장히 불리했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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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은 국가 위기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예. 위기 상황이고 그 위기를 좌파들이 다 만들어 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걸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파들이 결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파가 결집하려면 어떻게 결집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우파들한테 왜 니들 투표장에 나가야 되느냐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이념이 밥 먹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념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념이 밥 먹여준다 이런 얘기죠.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이 우파들은 네. 작금의 국내 상황을 자유민주주의 대 종북좌파의 이념 갈등으로 인한 가후 대결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념이 밥 먹여주나 종북좌파 인기영합주의 이재명의 단골 메뉴입니다. 네. 밥만 먹으면 되지 왜 꼭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말로 들립니다. 종북좌파 주사파가 집권하면 어떻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념이 밥 먹여줍니다. 그렇죠. 우리 반만년 역사 최초로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삽니다. 수치가 말해줍니다. 중국의 국민 개인 소득이 13,000불가량 되고 네. 우리 국민 개인 소득은 37,000불가량 됩니다. 거의 3배죠. 네. 예. 네. 전 세계 국가들의 국민 개인 GDP 순위로 보면 한국 32위, 중국 69위입니다. 그러니까 반만년 만에 이러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예. 네, 네. 아시아에서 유교권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모두 6개국입니다. 네.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북한입니다. 베트남 유교국이라고 그러죠. 베트남에 가면은 지금도 한자 문화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불란서 식민지가 되면서 이제 그 알파벳을 이제 그 사람들의 문자로 쓰는데 옛날엔 다 한자 썼어요. 예. 네. 이 나라들의 이 6나라들의 국민 개인 GDP 순위로 보면 한국 32위, 대만 33위,
일본 34위, 중국 69위, 베트남 118위, 북한 180위입니다. 예. 이 여섯 나라가 같은 문화권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됐죠? 이념이 밥 안 먹여줬고 거기 우리는 이념이 밥 먹여줬네요. 이게요. 한국, 대만, 일본은 모두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렇죠. 중국, 베트남, 북한은 모두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는 일제에서 해방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자유를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네. 네. 뭐 옛날에 조선조에는 이 사회 계급이 나눠져 가지고 자유가 없었고 그 전에도 항상 그랬고 네. 아니면 중국의 지배를 받든지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일본 식민지가 됐었고. 근데 미국 독립운동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선언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그 유명한 선언이 그렇죠. 1775년 3월 23일 리치몬드에서 패트릭 헨리가 한 연설입니다. 네. 이 당시에 그 13개 주의 의원들이 거기서 회의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패트릭 헨리가 한 얘기예요. 미국 독립에 영향을 받은 불란서 혁명 역시 자유를 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산업혁명은 영국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모두 18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일제에서 해방과 더불어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반쪽인 남한에서만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6.25를 거치고 1960년부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비록 개발 독재 기간을 경험하였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네. 북한, 중국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남한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네. 북한, 중국은 천연 자원이 풍부합니다. 남한에는 천연 자원은 없고 인적 자원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삽니다. 자유는 개인에게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역량보다는 국가와 정부의 능력과 역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의 기업은 너무 성공적이자 네. 공산당이 제지하고 공산당이 뺏어서 운영합니다. 개인이 공산당보다 능력이 있는 것을 용납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삼성을 탄압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삼성이 세계 1등 반도체 기업이었지만 문재인 정권의 탄압으로 이제는 3, 4위로 떨어졌고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삼성은 민노총이 먹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네. 봐요. 중국 공산당은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를 끌어내렸고 민주당의 문재인은 삼성을 끌어내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 우파 정권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자원도 없는 세계 최 빈국에서 세계 1등 반도체 회사 삼성이 태어나는 게 가능하였지만 종북 좌파 문재인 정권은 삼성을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만약에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는 미국의 아마존, 텔사, 구글을 훨씬 뛰어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성공한 기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은 그보다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K컬처, K푸드, K화장품 등 K가 붙으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합니다. 한국 젊은 여자들이 세계 골프에 돌풍을 일으킵니다.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이 세계로 진출합니다. 중국 선수, 북한 선수들이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킨다는 말은 듣지 못합니다. 아, 그러네요. 예. 네. K-팝이 세계를 휩쓸고 BTS가 전 세계 1위가 되기도 하는데 C-팝, 차이니스 팝이죠. C-팝 또는 NK, 노스코리아 팝, NK 팝이란 말은 없죠.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한국 김밥 있죠. 네. 김밥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김값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미국에서 난리예요, 김밥이. 예. 네. 이게 정부가 한 일인가요? 개인이 한 거죠. 예. 개인의 자유가 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 모두 자유민주주의 혜택입니다.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 국가라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5천만에 불구하지만 불과 60년 전에 최빈국인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죠. 예. 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을 부유하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도록 만든 자유민주주의가 존속되느냐 또는 김일성을 추구하는 종북 좌파가 집권을 하고 좌파 독재가 대한민국을 최빈국으로 만들게 하냐는 선택을 하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예. 이재명이 승리하면 우리는 북한과 같이 최빈국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김문수가 승리하면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이제 김문수를 여러 번 만나서 잘 알아요. 네. 그런데 내가 아는 김문수는 그런 역량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아르헨티나는 1950년대까지도 5대 강국이었어요. 경제적으로. 5대 강국. 예, 맞아요. 예. 네. 그러나 페론의 인기 영합주의가 시작되어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 규모는 우리와 비슷하지만 국민 개인 소득은 대한민국 우리의 반도 안 되죠. 예. 지금은 세계 66위입니다. 참. 네.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6.25 당시 한국을 원조한 국가예요. 아, 잘 살았죠. 예. 네. 그리고 세계 석유 매장량을 17.8%를 갖고 있어서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네.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고 차베스의 인기 영합주의는 베네수엘라를 추락시켜 지금은 국민 개인 GDP 4,000불, 순위 127위 자. 국가로 네. 떨어졌습니다. 쿠바는 1950년대에 미주 대륙에서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사실 그때 이제 바티스타 정권이 부패는 했지만 쿠바는 잘 살았다고요. 잘 살았죠. 예. 네. 그러나 바티스타 정권을 카스트로가 공산주의 혁명을 만들어서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해서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가 됐고 예. 지금은 세계에서 최빈국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 국민 개인 소득이 우리나라의 7분의 1 정도입니다. 우에서도 말했지만 북한은 198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잘 살았지만 지금 최빈국이에요. 예. 인기영합주의와 공산주의가 얼마나 국민을 못 살게 하는지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재명의 인기영합주의와 종북 좌파 정권은 대한민국을 순간적으로 다시 최빈국이라는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재명의 인기영합주의 종북 좌파와 김문수의 자유민주주의 가운데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6월 3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투표해야 되고, 현명한 국민들은 자기 가족, 친지 다 데리고 가서 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가 네. 유권자들한테 갔을 때 유권자들을 움직인다. 동기부여를 해서 움직이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더 디테일한 선거 전략 또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월요일 날 스튜디오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화이팅!